법원 경매 필살기 4강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불인이 여러분이 전문가가 될 때까지 계속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인이 질문, 잉여주의 무슨 뜻인가요? 특별 매각 조건이 무엇인가요? 농취증은 무엇인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매각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개념은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면서 지켜야 할 조건, 즉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매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 매각 조건은 그 내용을 공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 조건에는 보통 법정 매각 조건과 특별 매각 조건으로 있습니다. 우선 법정 매각 조건을 살펴보면은 경매에서는 잉여주의라고 그러죠. 경매를 했을 때, 신청했을 때 그 신청 채권자한테 배당금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안 돌아가면 그걸 무잉여라고 그러는 거죠.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뭐 잉여, 돌아가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입찰한 금액 외로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게 있고, 그 금액만 해도 되는 소멸되는 게 있고, 인수되는 건 인수주의, 소멸되는 건 소멸주의라고 실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 이내에 안 하면은 명도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은 그냥 잔금 내고 바로 신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인수주의에서 인수해야 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인도명령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권리자를 제외한 모든 권리자인데 명도 소송 없이 비교적 간단한 인도명령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다 신청하게 되면은 뭐 며칠 정도,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그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대금 미납 및 매각의 실효. 미납하면은 법원 직권으로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뭐 오늘 잔금일인데 안 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준비해서 약 2달 뒤에 재매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낙찰받은 사람이 그 2달 기간 이내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납부 마감일 이후부터는 현재 기준으로 연 15%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건 날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매하는 그날 그 사건이 진행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법원에 갔더니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데 이 공유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5번이라 그러면은 5번 진행하는 동안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야 되고, 4번 할 때도 안 되고 6번 할 때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입찰한 사람 중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낙찰자가 낙찰받은 금액 1억에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공유지분권자이다 하면서 보증금을 내고, 입찰 보증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 보증 제공이라는 얘기는 내고, 그 사람이 1억에 낙찰받은 금액으로 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의 자격, 뭐 웬만한 사람은 다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행 채무자, 그러니까 그 경매 사건의 채무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인 경우에 뭐 담보 제공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을 갑돌이 이름으로, 갑돌이가 채무자라면은 채무자는 안 되는 거고 저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행 채무자로 되어 있고, 매수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안 되고, 감정평가사 안 되고, 농지법에서 농취증을 뗄 수 없는 사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했죠. 이걸 뗄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외국인은 경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국인과 그 자격이 동일하다. 그리고 아까 매각 조건은 법정 매각 조건이 있고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별 매각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잔금 납부일까지 잔금 납부 안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이자를 낸다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 매각 조건인 것입니다. 대금 납부 기한 이후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지연 이자를 내야 된다. 이건 날짜 계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농취증은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매각 결정 기일이 낙찰받고 나서 일주일 뒤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인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오후 2시 한다 그러면 오후 2시 전까지 내줘야 돼요. 법원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 농취증을요. 그리고 그걸 제출하지 못하면은 매각 불허가 되면서 그 보증금은 몰수, 즉 몰치당합니다. 여기서 배당재단 편입이라고 써놨는데 이 말은 그 해당 경매 사건의 배당금으로 같이 편입이 된다. 걸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 미만의 매각은 불허한다. 즉 최저 경매가가 1억인데 9,999만 원을 썼다 이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인끼리 서로 합의해서 가져가는 것도 안 되고,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에는 20%나 30%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재매각 사건이 아니라든지 이러면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그 지급 시기. 이거 당연히 낙찰받은 사람은 그 대금 지급을 해야 되죠. 안 하면 그 입찰 보증금이 떼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반가로 5번 여기에 대금 완납 시 부동산은 사실상 권리 취득을 하는 거다. 이거는 요 뒤에 해놨습니다만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의 얘기는 등기한다는 얘기죠. 등기 안 했더라도 돈만 100% 다 납부하면은 사실상은 내가 권리자,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소유권 취득할 때는 말소 비용은 거기에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건전하게 되어 있을 때는 말소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또 나오죠. 재매각의 경우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 20% 또는 30%. 요거는 법원마다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20%인데 경기도 지역에는 30%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마다 다르니까 재매각 사건인 경우에 보증금이 20%인지 30%인지 확인하고 입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당권이 붙은 별도 등기, 인수조건으로 매각한다. 이런 경우는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건 보통 보면은 단독주택일 때 대출을 받으면은 땅하고 건물에 설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단독주택을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집을 지어요. 그랬을 경우에 보면은 보통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위에 이제 건물을 다세대 주택을 짓든지 이러면은 각 세대별로 등기를 따로 하고 토지에 등기를 지우면 이런 게 없는데 그 처음에 대출 받은 그 토지에 대한 걸 지우지 않으면은 토지에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걸 한다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법정 매각 조건 중 이해관계인의 전원 합의는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극히 드문 사례인데 수긍이 가는 조건일 때 법원에서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20년 동안 경매를 했지만 이런 사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매의 근본적 소유권 이전, 최저 매각 가격 등은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직권으로 매각 결정 변경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은 고질해야 되는데 매각 기일
공고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매각 기일의 공고 전에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고, 법원들이 이 특별 매각 조건은 매각 기일 전에 공고하는 추세입니다. 뭐 안 하는 건 거의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매각 기일에 또 했을 때도 집행관이 매수 신고하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도 하지 않았다면 매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거니까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별 매각 조건에 나오는 거겠죠. 경매 정보지에도 보면 요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은 최저 경매가의 10%니까 2,800 32,000원이 돼야 되는데 20%이다 보니까 5,600 64,000원이잖아요. 요 20% 요것도 특별 매각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1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 미납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그 다음에 날짜 잡혀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날 미납을 했잖아요. 아까 왜 재매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4차 매각을 2020년 12월 1일로 지정해서 진행을 했던 사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매각 사건인 경우에. 그리고 이 법원의 매각 물권 명세서에도 재매각 매수 보증금은 특별 매각 조건으로 20%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경매 정보지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대다수는 매각 물권 명세서도 꼭 이렇게 한번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불인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